자,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포 주기 조절 방법. 이 파트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재밌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을 가면서 뭐를 더 깊게 배우게 되냐면 뭐 해당 과정 같은 것도 이게 필요 없으면 멈추거든요. 그 멈추는 방법, 조절 방법. TCA 회로도 조절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조절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예. 일반 책에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캠벨 생물학 책에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캠벨 생물학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세포 주기죠. 세포 주기. 여기 G1, S, G2 이렇게 세포 주기, M기 이렇게 해서 세포 주기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봤어. 뭐 이렇게 뭐 자외선도 쪼여주고 뭐 화학 물질도 처리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해봤더니 어떠한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세 군데의 지점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지나올 때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약품을 처리해도 기가 넘어가는데 이쪽에서 약품을 처리하거나 뭔가 화학 물질을 처리하거나 뭐 자외선을 쪼여주거나 하면 여기서 S기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러한 검문소 같은 브레이크 지점이 세 군데가 있더라. G1기에 하나, G2기에 하나, M기에 하나. 그래서 이 확인 지점을 확인점 우리나라 말로 뭐 영어로는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세 군데의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G1 체크포인트, G2 체크포인트, M 체크포인트. 세 군데 체크포인트가 있고 그러면 확인점에서 이 검문소가 있으면 뭘 검문할 거 아닙니까? 뭘 검문해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냐면 여기 보시면 G1 체크포인트에서는 뭐를 검사하냐면 DNA가 망가졌느냐 이거 검사합니다. 망가진 DNA를 S기로 넘기면 어떻게 되지? DNA 염기가 막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상한데 그걸 S기로 넘겼어. 그러면 그치. 망가진 DNA가 2배로 증폭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가진 DNA를 각각 세포에 넣어주겠지. 위험하죠. 많이. 그러니까 검사 철저하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세포 외부 환경.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다른 게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분열을 할 때 생장인자 같은 걸 넣어줘야 분열을 시작해. 신호가 없으면 분열하지 못해요. 암세포는 신호 없어도 막 분열하죠. 그러니까 적절한 외부의 신호가 와야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적절한 신호를 누가 보내주냐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보내줍니다. 넌 이제 분열해도 돼. 넌 분열해도 돼. 이렇게. 얘가 이제 지용세포가 있으면 얘가 분열을 하고 싶어. 그럼 얘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넌 분해해도 돼. 넌 분해해도 돼. 분해해도 돼. 분해해도 돼. 이런 화학물질을 분비해. 그러면 얘가 그 신호를 총괄해서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한 분자적인 기전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기 때가 되면 S기가 이제 복제를 하는 시기잖아요. 여기서 망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괜찮아 하면 S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S기에서 DNA 복제를 쭉 할 때 복제가 덜 끝나거나 아니면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거나 그랬는데 G2기로 넘겨버리면 그 상태로 그대로 염색체로 바꿔가지고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손상되거나 불완전하게 복제되거나 하면 S기에서 잡아줘요. 아니, S기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체크포인트인데 S기에서 이런 걸 검사합니다. 검사하는데 멈추지 않고 일단 넘어가. 검사는 계속해. 예. 그 다음에 G2 체크포인트에서 요거 검사하는 거야. 요거 S기 때 검사하지만 G2기에서도 요거 다시 검사해가지고 DNA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M기로 넘기고 만약에 망가졌다. 근데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어떻게 알지? 얘가 뭐 뇌가 있어서 판단하고 막 ATGC 일일이 대조해보고 막 30억 개를 대조해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염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인수원에 그런 거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일단은 이 DNA 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DNA의 여부를 검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걔네들이 어떻게 아냐면 뭐 이런 거죠.
자, 어떤 거냐면 DNA가 원래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쁘게 이렇게 꼬여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려면 A는 T하고 결합하고 G는 C하고 결합해야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T가 뭐 C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쪽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 매끈한 이중나선이 아니고 여기가 구조가 틀어지겠죠. 그러면 다른 부분하고 구조가 바뀌면 그 부분에서 딱 멈춰. 이걸 감지하는 아이들이. 멈춰 있으면 이거에 관련된 또 다른 여러 가지 효소들이 와서 DNA를 잘라내고 그 부분을 봉합합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되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2기까지 넘어왔어. 환경도 괜찮고 망가진 DNA도 없고 복제할 때 문제도 없으면 M기로 넘어옵니다. 근데 M기로 넘어와서 검사를 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방추사에 부적절하게 결합한 염색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방추사가 와서 끌려가야 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방추사가 안 붙었어. 근데 끌고 가면 어떻게 되나? 이쪽은 원래는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데, 그치? 2배가 되는 거고, 이쪽은 있어야 되는 염색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그러니까 모든 염색체에 방추사가 다 달라붙었냐? 이거 검사합니다. 이거 검사해서 안 붙으면 복제를 아니고 분열을 멈춰요. 언제까지 멈춰? 다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서 뭐를 기다리는 거냐면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망가졌으면 이 망가진 DNA 고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고. 되겠죠? 근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이거를 실제로 세포 내에서 분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오늘 배우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영어로 써 있으면 있어 보이죠. 영어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자, 사이클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클린은 단백질이고요. 얘가 왜 이름이 사이클린이라고 붙었냐면 세포 주기 동안 양이 늘었다가 작아졌다가, 여기 보면 양이 늘었다가 작아졌다가가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농도의 변화가, 그래서 사이클린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 되겠죠? 네, 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포 주기 동안. 특정한 시기에 많아졌다가 다른 시기에 적어졌다가 또 특정한 시기에 많아졌다가 이렇게. M기에 많아지는 사이클린을 그냥 M사이클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M사이클린. 이렇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리고 사이클린은 뭐하고 이제 상관이 있냐면 세포 주기를 진행시킬 때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CDK 단백질인데 인산화 요소예요. 인산화 요소. 그래서 이 인산화 요소는 어떠한 물질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야. 그러면서 이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이 물질이 또 다른 물질을 활성화시키면서 세포 주기를 넘어가게 해줍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K가 카이네이스라고 부르는 인산화 효소고요. 앞에 CD는 뭐냐면 사이클린 디펜던트. 이게 뭔 얘기야? 사이클린 의존적인 인산화 요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CDK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이클린과 결합을 해야 활성화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단독적으로 활성화될 수는 없고 사이클린이 결합해서 복합체가 돼야, 이렇게 복합체가 돼야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외국 그림에서는 요런 전등 요거 빛 표시 있죠? 요게 이제 활성화됐다는, 액티베이션 됐다는 얘기고, 이게 없으면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켜졌다, 꺼졌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사이클린 자체는 효소 활성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효소가 아니고, 근데 얘하고 요 CDK하고 결합을 하면 활성화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여러 가지 물질의 인산화를 시켜주고, 그러면 그 물질들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주기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 사이클린, CDK 얘기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보기 전에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있어요.
사이클린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A, B, C, D, E가 붙었는데 이 A, B, C, D, E가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로 얘기하기에 너무 복잡해. 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G1, CDK.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클린 D, CDK 복합체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G1기에 작용하는 사이클린을 그냥 G1 사이클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1 CDK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G1 사이클린하고 CDK가 결합한 복합체. 그리고 G1 S면 G1기 S기에 걸쳐있는 CDK 복합체. 그 다음에 S는 S기 때 많은 사이클린하고 CDK 복합체, M기에 많은 M 사이클린하고 CDK 복합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G1, G1S, S, M이 D, E, A, B인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좀 편하게 쓴다. 라는 거죠. 뭐 기능 잠깐 보시면 되는데 이거 설명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자, 사이클린, CDK가 일단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데까지는 뭐 괜찮죠? 예,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당황하실까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CDK 이 인산화 요소를 잘 조정을 해야 돼. 왜냐면 세포 주기를 생각 없이 넘겨버리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어요. 왜냐면 이거 연구하는 게 암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들여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1년에 논문이 뭐 수천 편, 수만 편씩 쏟아져 나오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여기서 뭐 하나 건지면 그거 막으면 암을 예방하네 마네 막 이 얘기 나오는 그 파트야. 요 파트들이 중요한 파트인데 이 CDK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CDK의 활성을 조절하는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CDK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이클린. 그럼 사이클린 농도를 조절하면 CDK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사이클린은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의 전사 조절을 조절하면, 전사 발현을 조절하면, 그죠? 발현을 조절하면 CDK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어. 첫 번째 방법, 사이클린을 조절한다. 두 번째 방법은 사이클린을 내가 사이클린만 만들어낼 때는 환경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러면 이 활성화된 CDK 복합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지? 내가 사이클린 만들 때는 좋은 시절이어서 사이클린 만들어 놨더니 얘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졌어. 그럼 분열을 멈춰야 되잖아. 그럴 때 요런 저해제를 만들어내서 활성화된 CDK 복합체에 락을 걸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도 막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죠? 사람마다 이렇게 활성화된 CDK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억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에 걸릴 확률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30년 동안 술, 담배를 하고 뭐 안 좋고 5만 가지 스트레스 받아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그죠? 누구는 담배 피는 거 옆에서 몇 개 간접 흡연했다가 폐암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린 CDK 그러면 사이클린이 CDK에 결합만 하면 무조건 활성화되냐? 이게 아니야.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을 합니다. 활성화를 조절을 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해.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여기 CDK 단백질에 인산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그래서 두 군데에 서로 다른 요소가 인산기를 붙여주고 그러면 활성화되느냐? 아니야. 두 군데 중에 한 자리는 활성화시켜주는 자리고요. 이 효소를. 한 자리는 억제시켜주는 자리야. 그래서 두 개를 붙인 다음에 하나를 떼야 활성화됩니다. 이상한데? 그럼 처음부터 하나를 그냥 붙여주면 인산화되는 거 아니냐?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두 개를 붙이면 얘 모양이 독특하게 3차원 구조가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만 뺐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하고 처음부터 인산기 하나만 붙였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 붙여주고 하나 빼야 돼. 그러니까 이 CDK가 활성화되려면 이 CDK 복합체가 활성화되려면 사이클린도 있어야 되지만 이 세 가지의 효소가 다 활성화돼야 돼. 세 가지의 효소 중에 단 하나라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CDK 복합체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게 활성을 조절하죠.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 사이클린의 양을 조절하거나 저해제를 만들어서 활성화된 거 락을 걸어버리거나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단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조절하거나 그렇죠.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특별한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십몇 년 살 동안 세포 분열 많이 했겠지. 근데 아직까지 암 안 걸린 거 보면 세포 주기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암은 그 비정상적인 세포가 막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활발한 사람들이 암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오늘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그러면 저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바이 사요나라. 예. 저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암 걸리면 정말 빨리 죽어요. 세포 분열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 굉장히 많으신 노인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암의 전파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예.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항암제를 투여한 거와 비슷한 상태야, 몸이. 세포 분열 별로 안 해서. 그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CDK의 활성이 조절된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지금 기본 사항이에요. 요거 이해하셔야 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자, 모르면 질문하세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 대체? 자,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요거 세포 환경이 적절하냐? 이거를 세포 내부에 있는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분자 기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토젠이라고 하는 게 세포 생장인자야. 세포가 세포 분열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줘야 됩니다. 그 외부 자극이 마이토젠이라고 부르는 세포 생장인자야. 마이토젠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를 생장시키는 모든 신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안에 A 신호, B 신호, C 신호, 뭐 D물질, E물질 쭉 있을 수 있죠. 이거 다 통틀어서 세포 분열을 도와주는 모든 물질은 다 마이토젠이라 부릅니다. 종류가 많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흘러다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여기가 세포가 떨어져 나갔어. 무릎이 까져서 피를 봤다는 얘기는 세포가 한 뭉탱이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사라지고 혈관이 찢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피가 이렇게 쫙 나오겠죠.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를 딱지로 붙여버리죠, 그냥. 예. 근데 이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니까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얘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야, 너 좀 분열해야지. 이거 메꿔 빨리. 분열해서. 요 신호가 마이토젠이 됩니다. 주변 애들이 야, 너야. 이번엔 너야. 너가 분열을 해줘야 돼. 빨리 메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신호가 요 마이토젠이고요. 모든 세포들은 요 마이토젠에 대한 수용성, 여기 리셉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열하지 않는 세포들은 리셉터의 수가 극도로 작아질 수 있어.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와 안 하는 세포는 다를 수 있죠. 분열을 안 하는 세포가 누구야?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같은 것들은 안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수용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양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는데 보통 분열이 활발한 세포들은 요 마이토젠 리셉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잘 따라와. 얘가 여기 붙으면 불이 켜졌죠? 그럼 이 리셉터 밑에 있는 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야.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렇게 그리니까 너무 그거 같은데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활성화되면 뭐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얘가 뭐 이런 거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활성화된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관여해서 결론적으로 뭐를 활성화시키냐면 G1 CDK와 G1 SCDK를 활성화시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밑에 중요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윗부분 신호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지금 이게 어떻게 이 좋은 환경이라는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돼서 세포 주기를 넘어가게 할 수 있느냐를 배우고 있는 거야.
예, 정신이 혼미해질까봐 한 번씩 짚어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지원 CDK와 지원 SCDK가 활성화되면 이 아이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IB 단백질이라는 것을 인산화시키는데, 이거 보시면, 자, 이 유전자가 세포 주기를 넘어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담고 있어요. 정보를. 근데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이 전사인자가 여기에 붙어야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 자, 이 유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야 이 전사인자가 활성화돼서 얘의 전사를 촉진하고 mRNA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역할을 해야 세포 주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얘를 보통 때는 IB 단백질이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 결합을 못하니까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야. 뭐 아무 때나 개나 소나 막 넘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잡고 있는데 저 마이토젠이 붙어가지고 지원 CDK와 지원 SCDK가 활성화되면 여기에 인산기를 붙여줍니다. 인산기를 이렇게 빠방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잡고 있던 게 녹는 거죠. 그러면 이 전사인자가 이제 자유롭게 풀리는 거지. 그러면 이 전사인자가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요거 전사를 촉진하고 그러면 다음 단계의 세포 주기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를 판단하는 분자 기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IB 단백질 무한히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탈인산화 요소가 붙어서 이거 다시 잘라내면 다시 얘하고 결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지나가다 얘 만나면 그냥 결합해버리는 거야. 언제까지 또 다시 봉인이야? 좋은 환경 올 때까지. 마이토젠이 분비될 때까지 또 이거 잡고 있는 거야. 또 오면 분비돼서 끊고 탈인산화 요소가 붙을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얘가 이렇게 오픈되어가지고 전사인자가 노출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환경에서 마이토젠을 분비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인산기 붙여주는 요소가 카인에 있으면 요거 탈인산화 요소가 와서 이거 떼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돼서 요거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금방 세포 주기가 멈추게 되는 거죠. 네. CDK는 인산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CDK는 인산화 요소야.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 자체가 인산기를 붙여주는 역할입니다. 예. K가 카이네이스니까 인산화 요소. 근데 사이클린에 의존해서 이 인산기를 붙여주는 능력이 조절되기 때문에 사이클린 의존적 인산화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각체가 네. 원래는 활성화를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앞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때문에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사이클린이 있을 것 같고, 요런 시스템들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거죠. 요거 인산화 붙여줘야 되니까 이 신호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붙였다 때렸다 하겠죠. 활성화되면서. 요게 이제 환경이 적당하냐. 그거죠. 이 그림 되게 익사이팅 하잖아. 요거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여기 이렇게 빛이 나면서 활성화되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지고, 그쵸? 그러면 모든 전사 기시소에 원래 저 RB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쵸. 모든이라기보다는 이 세포 분열에 관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이 전사인자와 3차원 구조가 맞아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웠냐면 요거 배운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손상된 DNA를 어떻게 하느냐. 요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시간에. 요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 따라와. 자, DNA가 자외선이든 뭐든 간에 DNA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P53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프로테인 53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인산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자, 다시 DNA가 망가지면 P53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줄 수 있는 효소가 활성화돼.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3학년 때 알려드릴게요. 예. 이게 붙는 거야. 그러면 P53 단백질이 인산화되면 이 P53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이 P53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사인자입니다. 얘가 활성화됐으니까 이 전사인자 결합 자리에 붙어가지고 이 뒤에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거야. 이 뒤에 유전자가 P21 유전자입니다.
그럼 P21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뭐 하냐면 G1S CDK와 SCDK에 락을 걸어버릴 수 있는 저해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뭔 얘기야 이게? DNA가 망가지면 G1S CDK와 SCDK에 락이 걸려서 S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DNA 고치라고. 이 신호 안 나와서 P53 인산화 시키는 거 더 이상 멈출 때까지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예, 시간 벌어주는 거죠. 이게 DNA의 손상 여부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기작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은 낮에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외선을 받아서 끊임없이 DNA에 손상이 있거든요.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세포 분열 잘 안 해. 그래서 밤에 자는 게 키 크는데 좋다. 맞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진다. 밤에 잘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 맞죠? 왜냐하면 밤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니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과거에서 체험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분자 기전을 통해서 왜 밤에 자면 피부가 좋아지냐? 그럼 P53 진이 그게 이제 인산화 돼가지고 P21 진을 만들고 그게 활성화되면은 P21 프로테인을 만들어가지고 G1S CDK와 SCDK에 락을 걸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너의 피부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뭔 설명이냐면 요 설명입니다. 우린 지금 요것도 배우고 요것도 배워야 됩니다. 요거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세포 주기 조절에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고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요게 SCDK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되는데 얘가 어떤 기작으로 조절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요한 조절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복제가 왜 2번 연속 일어나지 않는가?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복제가 왜 2번 연속 일어나지 않지, S기 때? 효소들도 다 풀세트로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복제는 한 번만 일어나서 딱 2배로만 되느냐? 2번 일어나면 4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분자적 기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ORC라고 우리 복제할 때 아무데나 막 벌어지는 게 아니죠? 벌어지는 지점이 존재하지. 예. 그걸 뭐라 불러? 그쵸, 복제 원점. 그죠?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 부릅니다. 그 복제 원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은 어떤 염기가 많다? AT가 많다. 그쵸? 왜 AT가 많아야 돼? 이중결합을 끊어야 그치, 이중결합. 이게 잘 벌어져야 되잖아. 복제 원점이라는 게 잘 떨어져야 되니까 AT 서열이 많이 존재하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복제 원점이 있는데 그 복제 원점을 인식해서 달라붙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걸 오리진 리코그니션 컴플렉스. 이게 뭐야? 복제 원점 인식 복합체. 그지? 그래서 보면은 외국 애들은 진짜 쉬울 것 같죠? 그냥 요 복제 원점을 인식하는 그냥 덩어리. 이 얘기잖아. 그지? 복제 원점 인식 덩어리. 우리 말로는 뭐 컴플렉스 이러지만 걔네는 뭐 그냥 덩어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ORC가 있고 이 ORC에 CDC6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달라붙으면 뭐를 할 수 있냐면 헬리케이스가 와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이 구조가 이제 3차원적으로 이쁘게 만들어져가지고 헬리케이스가 와서 딱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결합한 걸 요렇게 결합을 해도 아직 복제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복제를 시작하기에 거의 완벽한 세트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누군가가 시작해라 방아쇠를 빵 때려주면 얘가 쭉 하면서 마법같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시작하라고 땅 때려주면 이제 헬리케이스의 활성이 딱 되면서 여기 수소결합이 깨지면서 이제 복제가 바로 시작되는데 이 상태가 됐을 때도 헬리케이스는 아직 활성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활성을 시켜주냐면 SCDK가 헬리케이스의 활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결합체에 조금 더 몇 가지 물질이 더 달라붙어야 이 결합체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SCDK가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SCDK라고 하는 거는 인산기를 붙여주는 아이죠.
그러니까 SCDK가 사방의 물질들한테 인상기를 붙여주면 뭐 얘한테도 인상기 붙이고 얘한테도 붙이고 얘한테도 붙이면 이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달라붙는 물질을 잘 달라붙게 도와주고 누군가는 헬리케이스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인산화시켜주는 그 친구들이 도와주면 헬리케이스가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여기에서 수소결합이 깨지면서 얘가 쫙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두 번 하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죠. 왜 없냐면 SCDK가 활성화되면 뭐를 인산화시키냐면 저 CDC6를 인산화시키는데 인산화가 된 CDC6는 분해됩니다. 자, 그럼 봐. 얘가 활성화되면 이 CDC6가 분해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 붙어 있는 애를 활성화시켜주면 그 다음에 헬리케이스가 이 자리에 붙을 수가 없어. CDC6이 없어서. 그러니까 SCDK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은 또 다른 복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미 만들어진 세트에 출발을 시켜주는데 새로운 출발을 지연시키는 거지. SCDK가. 그래서 두 번 연속의 복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똑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조절을 세포 안에서 할 거냐?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 걸립니다. 이거에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많은 시스템 중에 단 하나의 오류가 생기면 다 암인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암의 요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제 수업을 잘 듣고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이 모든 일이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 복잡한 과정이. 예. 저 역시 지금 이 나이까지 잘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건 땀도 흘리면서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건 제 몸에서도 이 일이 오류 없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대체? 왜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SCDK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제가 두 번 연속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SCDK가 있어야 복제가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헬리케이스를 활성화시켜주는 아이가 SCDK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MCDK는 M기를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CDK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가 사이클린의 농도, 그쵸? 하나는 저해제를 가지고 활성화된 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조절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야 비로소 활성화된다. 그렇죠? 두 개 붙였다가 타닥 붙고 둘 중에 불활성화 자리에 있는 인산기를 떼줘야 활성화를 가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 MCDK는 뭐를 하냐면 DNA를 응축시켜줍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아무 간기에 있는 세포한테 MCDK를 추출해서 넣어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염색체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갑자기 방추산을 막 만들어. MCDK가 있으면. 네. 그리고 MCDK의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은 APC라고 하는 요 아이를 활성화시켜줍니다. APC. 얘가 뭐냐면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야. 아나페이즈가 뭐냐면 후기야. 후기. 프로모팅 촉진. 컴플렉스 인자. 그래서 후기 촉진 복합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활성화시켜주면 얘는 뭐를 하냐면 잘 봐봐. 얘는 뭐를 하냐면 이 세파라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코에신을 잘라주는 효소입니다. 코에신을 잘라줘.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면? 양쪽으로 끌려가서 후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이름이 후기 촉진인자인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얘를 활성화시켜 주냐면 원래 세퍼레이즈는 엄격하게 조정돼야 되는 게 이게 여기 지금 코에신이 잘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아무 때나 세퍼레이즈가 활성화돼서 아직 뭐 이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이거 끊어버리면 막 갈라지는 거지.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때는 락이 걸려 있어. 어떻게 걸려 있냐면 저 서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얘를 불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락이 걸려 있는데 MCDK가 APC를 활성화시켜주면 이게
서큐린을 제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자연스럽게 활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 여기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얘가 몇 개씩 활성화되면서 이게 조금씩 나오면 양쪽 끝부터 접근하기 편한 끝부터 잘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전기 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중기쯤 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기 잘리는 거야, 여기가. 그치? 그 가운데가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중기인 거야. 요것마저 자르면 훅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MCDK가 있어야 활성화돼서 잘라서 후기가 되면서 진행될 수 있다. 근데 M기에서 뭐를 조정한다고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냐면 이거 방추셋이 적절하게 붙었냐? 요거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방추사가 달라붙는 요 자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여기? 그치. 방추사 부착점. 영어로? 키네트 코어. 여기에서 방추사가 달라붙지 않으면 어떤 물질을 분비합니다. 키네트 코어에서 방추사가 달라붙지 않은 물질을 분비해. 이게 APC를 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방추사가 달라붙지 않으면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APC가 억제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후기로 넘어가질 않아. 언제까지? 모든 방추사 부착점에 방추사가 달라붙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다 붙으면 비로소 넘어갈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치? 우리 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죠, 그렇죠? 예,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세포 안에 다 구축을 했을 것이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도 놀랍고 이걸 찾은 사람도 놀랍죠. 어떻게 찾았냐 이런 걸.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파트고 요 파트들의 각각의 단계를 막거나 아니면 막혀 있는 걸 뚫거나 하면 치료제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병 치료제인 거죠. 예. 이게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면 아무 때나 막 끊어가지고 제대로 비정상 세포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염색체가 막 한쪽으로 쏠리고 이쪽은 없고 막 이런 세포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암에 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쫙 보고 서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서큐린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투입해주면 그 아이는 병이 낫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세세하게 밝히고 또 밝히는 게 여러분이 장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밝혀져 있고요. 세포주기 조절 시스템이 생물에서 가장 빠르게 밝혀지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암이니까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이죠. 하나는 암, 다이어트, 수명연장, 그리고 정력. 이 네 개가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 왜냐면은 장어, 그런 것들이 이제 남자에게? 아침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장어 얘기 그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고생하셨고, 요거 이제 잘 마무리해가지고 내일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를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